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이 영상은 비록 짧은 영상이지만 MCU 영화들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홈커밍, 파프롬 홈, 캡틴 마블,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그리고 엔드게임, 마지막으로 샹치와 텐링제의 전설과 블랙 위도우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침내 네 번째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마블은 지난 세 페이지에 거쳐서 인피니트 사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다중우주가 발생하고 여전히 답이 안 나오는 블립 현상을 대충 퉁치기는 했지만 이야기 자체는 감동적이었죠. 많은 이들이 스티브 로저스와 토니 스타크의 이야기를 소비하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이 들려준 서사에 그들의 갈등과 협력에 그리고 영웅적인 희생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히어로 영화 역사에서 MCU가 전달해준 감동은 진짜였습니다. 아무리 완성도의 측면에서 마블 영화들이 박한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다크나이트나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와 같은 명작, 수작들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고유한 감동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인피니트 사가의 결과물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사망과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의 은퇴, 그리고 블랙 위도우, 비전의 사망, 토르는 신 아스가르드를 떠나 우주로 향했고 브루스 배너는 반신의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은 상황입니다. 즉, 인피니트 사가의 히어로들은 점차 자기 이야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히어로들이 각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의 히어로들, 특히 빅3라 불렸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다른 영상에서 평을 했으니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새로운 시대의 히어로들입니다. 차세대 히어로를 어디서부터 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려 합니다. 페이지 3가 시작된 이후에 등장한 히어로들은 모두 차세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등장한 순서대로 정리해 봅시다. 페이지 3의 첫 영화는 시빌 워입니다. 여기에서 첫 등장한 캐릭터들이 각기 스파이더맨과 블랙팬서입니다.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면서 닥터 스티븐 스트레인지가 합류하죠. 그리고 엔드게임 이전에 캡틴 마블이 나오면서 캐럴 댄버스가 등장합니다. 페이지 4로 넘어가면서 블랙 위도우에서 아마 차세대 블랙 위도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옐레나가 나왔고, 최근 문제의 샹치와 텐링제의 전설에서 샹치가 등장했습니다. 다만 블랙팬서는 배우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장은 평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캡틴 마블, 옐레나, 샹치 이렇게 다섯이 새로운 시대의 히어로라고 정리해야겠죠. 제가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차세대 히어로들이 갈수록 서사와 능력, 매력, 그리고 숭고함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샹치는 그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어요. 거의 캐럴 댄버스만큼, 아니 그 이하였습니다. MCU의 미래를 이끌어간 신 히어로들의 문제점을 이제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죠. 결국 MCU의 미래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스파이더맨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불만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코믹스 이상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없죠.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는 제법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마블의 영화 중에서 상위권으로 뽑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작비에 비해서 시각적 효과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MCU 영화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각 효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시각 효과라는 면에서는 MCU에서 단연 이 작품을 첫 번째로 뽑을 수 있을 정도죠. 히어로의 서사도 아주 충실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거의 왕도에 가까운 히어로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맨처럼 캐릭터의 서사에 집중하고 그가 힘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결국 히어로로 탄생한다는 왕도적 이야기를 담았다는 겁니다. 스티븐 스트레인지는 불의의 사고로 손의 감각을 잃었고 손을 치료하기 위해 마법을 찾았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기적이고 쌀쌀맞은 성격의 의사였지만 결코 생명을 경시하지 않았던, 그래서 첫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누구보다도 괴로워하던 사람이었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재능과 자격 그리고 성품을 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영화가 나오기 전에도 스파이더맨의 인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 중에서 물론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하는 캐릭터였죠. 소니의 영화로도 샘 레이미의 3부작이 그리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2편이나 나올 정도였습니다. 히어로로서의 스파이더맨은 그만큼 매력적이고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난한, 가진 게 없는 히어로라는 점, 친절한 이웃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성품, 소심한 너드 스타일의 인물상에 쉬지 않고 떠드는 투머치 토커 캐릭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MCU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파프롬 홈은 전작에 미치지 못했지만 어쨌든 스파이더맨은 지금 마블 이야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죠. MCU 영화의 흐름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페이지 3에서 투입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멀티버스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결국 우주적인 이야기, 세계의 분화와 멀티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원작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어서 소서러 수프림으로 만들어서 어벤져스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이제 MCU는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손에 넣었으므로 그 소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스파이더맨 영화에 등장하는 건 원작에서든 MCU에서든 둘이 가깝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멀티버스의 이야기를 본격화하기 위함일 겁니다. 히어로의 무게감도 그렇고 이 두 캐릭터가 지구에서의 이야기를, 토르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우주에서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 자명해 보이죠. 스파이더맨이 MCU에서 얼마나 더 활약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예고편은 굉장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여기에서 스파이더맨이 어느 정도의 활약과 성장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이들의 이미지 소비와 부담이 문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잘 풀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스파이더맨이나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옐레나, 캐럴 댄버스, 그리고 샹치의 이야기죠. 하나씩 살펴보기로 할까요?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이 나오고 나서 제가 비판하는 리뷰를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비교 예시로 든 작품이 바로 블랙 위도우였습니다. 불위보다는 훨씬 낫다는 의견이죠. 물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의 동의, 비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블랙 위도우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레드룸이라는 조직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지녔냐는 부분이나 혹은 이 영화가 나타샤에게 충분히 리스펙트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점이라든지 히어로 영화로서의 완성도 등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 선 것은 나타샤가 아니라 옐레나였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나타샤에 비해 옐레나는 훨씬 더 개인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후대의 히어로, 특히 블랙 위도우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옐레나는 아직 밝혀진 것도 별로 없고 동기도 그리 분명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나타샤는 정의감에 불타는 히어로나 어떤 숙명과 싸우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쉴드라는 조직에 속한 채 많은 히어로들과 접점을 가지며 그 안에서 팀원들의 갈등을 받아내고 관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옐레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현재 부여된 역할 역시 언니의 죽음에 분노해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호크아이를 노리는 것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비록 복수의 이야기는 흥미롭다고 해도 정작 옐레나가 나타샤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혹은 더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플로렌스 퓨라고 하는 걸출한 배우를 기용하고 나타샤의 영화인 블랙 위도우를 사실상 스틸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등장한 히어로 치고는 아쉬운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다만 옐레나의 경우 비판을 본격적으로 받지는 않는데 그건 바로 옐레나의 히어로로서의 능력이나 역할이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것이 분명하므로 전형적인 영웅상에 어울리지 않거나 혹은 조금 특별한 역할을 지니고 있어도 그리 이상할 것은 없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언급할 캡틴 마블이나 샹치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 둘입니다. 진정한 차세대 히어로들. 캡틴 마블, 캐럴 댄버스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을 때 일부 팬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캡틴 마블의 퀄리티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지닌 이야기적인 한계라든지 닉 퓨리의 캐릭터를 망가뜨린 것 정도가 지적되곤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은 바로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의 완성도에 있을 겁니다. 영화 캡틴 마블은 캐럴 댄버스의 출신, 성장 과정, 그리고 지구로 와서 닉 퓨리와 만나고 어벤져스의 기초를 제공하는
장면들을 빠짐없이 넣은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비판받는 것은 캐럴 댄버스의 서사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히어로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다는 점이었죠. 물론 이 영화의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는 얄팍하기 그지없었고 그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그래서 캐럴 댄버스가 어떤 영웅인가에 대한 답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샹치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비판입니다. 샹치와 캐럴 댄버스의 공통점은 이 둘이 히어로, 즉 영웅으로서의 어떠한 고뇌도 정체성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둘은, 특히 캡틴 마블은 향후 마블의 스토리 전개상 팀업 무비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기에 더욱 우려가 커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블 영화는 히어로를 보여주는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옆 동네 DC에서 수도 없이 하는 고민, 과거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가 계속해서 했던 본질적인 질문을 마치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영웅 서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강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올바름이죠. 마블의 히어로는 바쁩니다. 샹치를 보세요. 아시안 히어로의 스테레오타입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정치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넣느라 정신이 없어요. 여자를 암살자에서 배제하는 가문의 전통에 반대해서 여자도 암살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아시안 히어로의 모습도 아시안스럽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영화가 MCU에 포함되었다는 것도 말해야 하고 강력한 힘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은 설정 이야기하고 전개하면서 챙길 거 다 챙기느라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간다는 인상을 줍니다. 영화가 계속해서 산만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죠. 이는 이미 캡틴 마블에서 나왔던 문제점입니다. 캐럴 댄버스라는 인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여행도 해야 하고 닉 퓨리와도 연결시켜야 하고 페미니즘 메시지도 담아야 하고 캐럴 댄버스의 힘이 강조되는 부분도 넣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 영화에 쏟아붓다 보니 끔찍하도록 산만하고 재미없는 영화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메시지를 넣고 세계관을 연결시키느라 정작 관객들에게 이 히어로가 어떤 영웅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에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캐럴 댄버스와 샹치는 아무 매력도 없는 히어로입니다. 첫 번째 아이언맨 영화가 위대했던 것은 바람둥이에 돈만 알고 있던 군수업자 토니 스타크가 자신이 만드는 무기,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새로운 영웅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명의 문제는 피터 파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저는 샹치 리뷰에서 샹치가 더 멋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멋진 히어로의 예시를 스파이더맨으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를 기억하세요? 스파이더맨 홈커밍. 저는 마블 영화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피터가 불평해요. 아까 참 어려운 일이 있었죠. 눈앞에 아이언맨 수트가 있지만 토니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토니는 왔고 토니는 피터를 나무랍니다. 만약 오늘의 경솔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면 너는 너를 탓했을 것이고 나는 너를 히어로로 만든 나를 탓했을 것이다 라는 말. 그때 피터가 말해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이 되고 싶었다고. 그때 토니가 바로 대답합니다. 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이죠. 나을 줄 알았다고. 이 둘의 대화는 참으로 추상적이지만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왜 이런 훈계 장면이 나오는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니가 말하죠. 수트가 전부라면 너는 수트를 입어서는 안 돼. 오직 영웅들만이,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대화. 저는 이 이후로 단 한 번도 MCU 피터 파커의 영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중받을 만한 영웅이고 그는 스파이디라는 이름을 쓰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히어로입니다. 이게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나온 고뇌와 본질적 질문 그리고 대답입니다. 바로 그런 서사를, 그런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피터 파커는 첫 등장했던 시빌 워에서도 자신의 힘과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던 히어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차세대 히어로들에게는 바로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는 인물은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관객들이 마블의 히어로 영화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블 영화가 화려한 액션과 장엄한 서사를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각 인물이 지닌 서사, 고민, 그리고 갈등의 드라마를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를 압니다. 그게 마블 영화가 지닌 강한
장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시간짜리 장편 영화에서 한 인물의 고뇌와 갈등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영화는 실패라고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세대 히어로 중에서 제대로 된 서사가 뒷받침된 인물은 찾기 어렵습니다. 블랙팬서가 있지만 배우가 안타깝게 별세했죠. 그나마 3대 캡틴 아메리카인 샘 윌슨 정도가 드라마를 통해 서사를 부여받고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성을 파악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겁니다. 마블은 페이지 4를 맞아 기존의 히어로들을 퇴장시키고 세계관을 확장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갈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과거 마블 영화가 가졌던 강점들을 잃어버린다면 새로운 시대의 히어로들은 예전만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스티브가 그 유명한 연설을 마쳤을 때 그에게 다가와서 미리 준비한 거냐고 물으며 감탄하던 샘. 이런 반응이 자연스러웠던 이유는 스티브의 캐릭터가 이미 관객에게 자신을 그리고 자신이 영화의 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샘의 저 존경과 감탄의 태도는 스티브가 방패를 물려주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블 영화에는 이런 미덕이 있었어요. 아직은 마블의 영화들을 더 즐기고 싶습니다. 토니 스타크와 스티브 로저스가 없어도 매력적인 히어로들이 아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새로 전개될 서사의 중심에 서기에 샹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캐릭터들은 보다 나은 서사와 보다 나은 갈등 구조를 보여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연구실, 이번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